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우한 폐렴의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15명에 달한다는데요. 네,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가 1000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필수적으로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로의 이체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5,571억 원 규모가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렉스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멈출 줄 몰라 보입니다. 이러한 상승 분위기 속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 CFTC 주간 보고서에는 롱 추세가 지속되고 기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네,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이제 계좌 롱 포지션 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SM 매니저 또한 롱 포지션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CFTC 보고서에서도 이제 롱 포지션의 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중장기적인 비트코인 상승을 점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동안 최고의 투자 자산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로 피터 브란트인데 이 피터 브란트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단 한 가지 자산만 소유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는 금 등 많은 투자 자산에도 관심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리스크 및 보상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다른 소식은 피터 브란트는 비트코인이 또 다른 포물선 움직임의 초기 단계에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피터 브란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미 또 다른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선물거래 전설이죠. 피터 브란트는 최근 주간 암호화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또 다른 포물선 이동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이제 강세에는 몇 가지 있다고 피터 브란트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브란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승세 채널 안에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또 다른 포물선적 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는 이전의 상승장을 연상케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란트가 공유한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1일 차트에서 역헤드 숄더 패턴을 형성한 후 추락하는 채널에서 마침내 탈출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역헤드앤숄더가 무엇일까요? 네, 보통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네, 헤드앤숄더는 이제 줄여서 해쇼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해쇼리 완성된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이 기존의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상승 패턴에서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역 헤드앤숄더는 이제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요. 네, 하락의 추세가 마무리 단계에서 상승 전환될 때 보통 발견이 되는데, 네, 이것의 특징이 거래량이 헤드앤숄더와는 반대로 이 패턴이 점점 완성되어 감에 따라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과연 비트코인 시장이 피터 브란트의 언급처럼 점차 대상승장 단계의 초입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지금의 분위기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언급드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월 달이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2020년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네,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빠른 속도로 반감기에 대한 관심도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트렌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성격과 가능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글 검색 엔진의 암호화폐 관련 검색어에 대한 관심은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가장 뜨거운 검색에는 가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찾는 사람들이 2016년 때보다 1200% 많아졌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관심이 4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 2차 비트코인 반감기의 97일 전 구글 트렌드 지표는 3회 이제 숫자로 치면 3회에 이제 불과했다고 하는데, 이제 3차 반감기의 3개월 전이 현재 지표가 38이라고 합니다. 거의 1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네, 2016년에는 반감기 며칠 전에도 이러한 숫자의 움직임,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구글 트렌드 통계의 놀라운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 이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슬로베니아가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5위 이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스위스를 보유한 진정한 블록체인 기반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위밖에 차지하지 못한 반면 인도, 러시아, 중국은 5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하네요. 네, 현재 구글 트렌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보다 지표로서 역할이 더욱 정확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대상승장의 역할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볼 수 있겠죠. 네, 이때 투자를 했지만 이후 투자를 안 한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알 겁니다. 2020년 5월에 비트코인 2020년 한 5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안 하지만 가격은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다가 2020년 5월 전쯤에 해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벌써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이러다가 너무 높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서 투자적인 성격보단 투기적인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포모라고 부르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반감기 이슈로 인해 다시 한번 대상승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매일같이 나온 소식이죠. 이제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신기한데, 오늘은 리플의 기관 시장 책임자인 브리엠 매디건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기관 시장 책임자는 암호화 자산 기관주도 대규모 채택이다. 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 기관 시장 책임자 브리엠 매디건이 암호 자산 시장이 조만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 그는 기관 주도로 암호화 자산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금융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며 TD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JP 모건, 피델리티 등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이 차세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이자 투자자이다. 이들 업체가 선물 등 다양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선보이며 업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브리엠 매디건 사진이 도저히 못 구해서 이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현재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많죠. 네, 최근 CME 비트코인 옵션의 거래량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반증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제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일 텐데, 네, 이번 연도 예정되어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포함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국제적인 이슈, 그리고 중국이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DCEP의 출시 임박, 그리고 출시가 된다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재정의가 빠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예전보다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도박과 투기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2020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큰 영향력을 가진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인내하던 투자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거래를 지원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거래소 스마트밸런은 리플 XRP 거래를 지원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거래소 사용자는 유로, 스위스, 프랑, 그리고 미국 달러 및 영국 파운드를 통해서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언급을 하면서 스마트밸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이오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언급을 했네요. 네, 리플 XRP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XRP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입니다. 네, 항상 호재를 달고 다니는 XRP인데 가격 면에서는 답답한 것이 사실이죠. 네, 송대관 노래 중에 이제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처럼 그리고 2017년 말 이런 사진, 네, 이 사진의 가격처럼 최고가 4,750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리텐슈타인의 주요 은행은 비트코인 캐시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유럽 리텐슈타인의 은행 뱅크프릭이 취급 암호화폐를 확대하고 비트코인 캐시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 미 달러, 스위스 프랑을 이용해 비트코인 캐시를 구입할 수 있다 언급을 하면서 뱅크프릭은 중개업자의 뱅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은행인 기존 은행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을 통합하고 제공한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미 국세청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납세안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의 2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 국세청이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보유자가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세금표에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신고인들은 그들의 암호화폐 매매 내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버뮤다 총리 핀테크 고문은 삑사리가 났네요. 네, 버뮤다 총리 핀테크 고문은 정부 차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 데이비드 버트 버뮤다 총리의 수석 핀테크 고문인 데니스 피처가 버뮤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버뮤다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에라리온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또 개선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에라리온, 에반게리온 같네요. 네, 시에라리온 정부가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 은행 계좌와 다른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창업자 또한 암호화폐 인터넷 보안성이 제고된다 언급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그 분산된 특성을 통해 인터넷의 가용성과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의 진화는 실제로 모든 디바이스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진화한다. 새로운 암호화 기술은 개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는 아이오타가 사물인터넷 표준 채택 시 7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언급을 하면서 빗썸과 고려대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죠. 네, 암호화폐 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확인 등 자금 세탁 방지 AML이죠. 네, 고객 신원 확인 KY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 STO와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2% 상승했죠. 1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5.83% 상승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3만 원. 네, 그리고 리플 XRP가 6.73% 지금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네, 하나로 305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죠. 65.4%로 네,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